반갑습니다. 용채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다크 로스팅을 좀 어떻게 추출하면 좋을지 팁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려 봤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라이트 로스팅입니다. 사실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겨서 뭐 많이 들어가 있죠. 그걸 부분 컨텐츠로 제가 만들어서도 이렇게 쭉 정도는 해놨는데, 사실 이걸 하나하나씩은 다 보셔도 이거를 이제 연결지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번 같은 질문을 받고 있고, 그래서 정리 영상을 하나 딱 그래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가장 첫 번째는 디게싱입니다. 디게싱이 뭐냐? 원두는 볶자마자 이렇게 CO2, 가스를 조금 머금게 되거든요. 로스팅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서 가스가 생기게 되는데, 그러한 가스들이 사실 추출할 때 커피 성분들이 잘 못 녹아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. 아마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뭐 디게싱은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,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주는 게 아마 조금 다 제각각이긴 할 거예요.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좀 신선한 걸 좀 원하세요. 근데 사실 신선하면 뭐 맛없지는 않겠죠. 추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커피 성분들을 좀 원활하게 빼기가 어렵다라는 건데, 그래서 디게싱을 보통 얼마나 가져가야 돼요? 뭐 여기는 5일 하고 어떤 데는 막 한 달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,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가 가장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커피가 뭐 가스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향이 너무 빠진 상태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추출이 너무 안 되는 상태도 아닐 거예요, 분명히. 그런 게 왜 그러냐? 이제 다크 로스팅은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서 막 이렇게 다공질화되고 벌려져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좀 빠르게 빠지는 편이에요. 많이도 생기기는 하지만 빠르게도 잘 빠져나간다는 얘기죠. 근데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디게싱이 되게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. 아무래도 다크 로스팅에 비해서는 이렇게 오미조미 이렇게 작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. 당장 먹고 싶어도 그래도 3일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좋고, 가장 그래도 먹을 만한 시기가 저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렇다면 도대체 한 달 디게싱을 하라는 것은 뭐 어떤 원리냐?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로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 뭐 되게 빠르게 볶는 방법도 있고 되게 천천히 볶는 방법도 있을 텐데,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스가 더 천천히 빠져나가게 만들어진 애들도 있고, 그나마도 빠르게 좀 빠져나가게 만들어내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디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인 거죠. 그리고 원하는 이제 목표로 하는 맛들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점이 발생이 될 텐데,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원두를 구매하시는 곳에 물어보는 게 좋은데, 그것도 조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. 뭐 너무 바쁜 데서 사왔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,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드시는 게 그래도 좀 실패율이 굉장히 적고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. 자, 첫 번째로 이제 뭐 디게싱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이제 추출 테크닉을 말씀을 드릴 건데, 다크 로스팅 때는 이제 추출 비율 얘기를 하면서 드리퍼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근데 드리퍼 사이즈는 사실 선택사항이긴 한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물줄기를 가까이 붓기 위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이제 드리퍼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에는 이제 더 큰 사이즈를 반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게 하리오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. 더 큰 사이즈의 드리퍼가 물 빠짐이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커피랑 물이 만나서 이제 접촉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야 커피 성분들이 조금 더 추출이 잘 되겠죠.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물 빠짐이 느리는 현상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, 일단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드리퍼를 활용을 한다. 그래서 물줄기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점에서 부어져서 약간 커피가 이렇게 뒤섞이면서 녹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커피를 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. 그렇다고 해서 막 이만큼 높여서 이렇게 추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하되, 큰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높이감이 생기기 때문에 커피 추출이 조금 더 용이해진다. 가까이에서 붓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방법이 되진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도 최대한 일정한 높이에서 일정한 루틴으로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게 조금 더 추출이 잘 되는 방법이
되겠습니다. 좀 특이점이 있는 드리퍼들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이제 칼리타 웨이브나 뭐 이렇게 플랫 바텀인 드리퍼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물 빠짐이 조금 더 느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의 드리퍼를 뭐 굳이 꼭 사용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. 좀 더 작은 사이즈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하리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, 뭐 오리가미처럼 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좀 물 빠짐이 빠른 이런 드리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커피를 원활하게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드리퍼 사이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추출 비율이겠죠. 다크로스팅 편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캐치를 하셨을 텐데 원두량이 반대로 줄어들어야 됩니다. 원두량이 줄면 이제 자연스럽게 물을 붓는 높이도 이렇게 늘어나게 돼. 좀 더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뒤섞이면서 추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도 드리퍼 안쪽에 이제 커피의 부피보다 물의 부피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커피 성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. 보통은 20g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g을 맥시멈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나는 꼭 커피 향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20g 사용하시면 되는데, 그래도 나는 좀 커피 한 잔을 좀 더 섬세하고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, 특히나 라이트 로스팅은 더 그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 영상에 10g 레시피 영상 있잖아요. 10g 내리셨을 때 맛이 없었나요? 그렇진 않죠. 오히려 밝게 볶인 커피들은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조금 더 섬세한 향미들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추출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커피를 딱 구매하시거나 이제 내려 드셨을 때 좀 더 섬세한 노트들이 좀 더 잘 나오는 커피인 것 같다, 좀 복합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많이 드는 커피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5g 가장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5g에서 나는 조금 더 묵직하고 그래도 조금 더 바디감 있는 커피를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 20g 사이로 이렇게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시고, 더 섬세하고 더 약간 티같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10에서 15g 사이로 세팅을 하시면 조금 더 밝고 섬세한 느낌으로 추출이 될 거예요. 결국에는 커피 향이 많아지면 물도 더 부어야 되고 추출 시간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. 물이 부어지는 시간 동안 이렇게 커피를 자극하는 시간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. 추출 시간이 20g 담게 되면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계속 제공이 되는 거예요. 뭐 분쇄를 했을 때 미분도 더 많이 드리퍼 안으로 담기겠죠. 근데 양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담기는 미분의 양도 줄어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커피 향을 줄이는 게 오히려 이제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적정 용량을 선택하시고 추출 비율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, 뭐 추출 비율은 1:15 기준으로 조금 더 늘리거나 하시면 되는데,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. 물 빠짐이 너무 느려서 이제 추출 시간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4분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걷어내시고 그냥 물을 희석해서 드세요. 이제 드리퍼에 고인 물만큼 그 정도만 이제 희석해서 드셔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. 그래도 좀 기준이 모호하다 라고 하시면 이제 담은 커피 향만큼 희석하시면 됩니다. 15g 담았다 혹은 20g 담았다 하면 15g, 20g 이 정도로 희석을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뜸입니다. 그냥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커피를 많이 불리고 좀 잘 불려낼수록 성분은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커피는 2배수의 물량을 좀 머금게 되는데 2배수의 물량을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는 2배수로 부어주면 잘 머금는단 말이죠. 근데 라이트 로스팅은 좀 물이 잘 안 스며들어요. 잘 안 스며들고 빠져나오는 속도도 좀 느립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 안 스며드니까 물을 조금 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조금 스며들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온전히 다 스며드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. 뜬 물량을 좀 2배수 이상으로 충분히 부어줘야 된다. 저 같은 경우는 3배수를 좀 가이드로 드리고 있어요. 담은 커피향이 20g이다 라고 하면 이제 60g 붓고 15g이다 라고 하면 45g을 부어서 이제 적셔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시간이죠. 보통 30초 가이드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30초보다는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
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볶인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조금 더 뜸을 들여주고, 그 다음에 커피가 밝아서 성분이 추출이 잘 안 된다 하면 30초보다는 조금 더 들여주면 분명히 더 맛있는 컵이 추출이 될 거예요. 갈아서 분쇄를 해보셨는데 되게 밝은 브라운 컬러다 라고 하면 그냥 40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. 그래서 40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초, 뭐 드셔보셨을 때 너무 어둡다 라고 하면 5초씩 빼시면 되겠습니다. 충분히 불려서 성분을 그냥 쉽게 빼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킥이 될 텐데, 가장 제가 커피를 추출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기는 한데 바로 물줄기입니다. 물줄기는 당연히 정성스럽게 골고루 이분하게 잘 부어주면 정말 맛있게 잘 추출이 되겠죠. 근데 조금 더 이제 재료가 특수성을 띨수록 물줄기는 좀 더 바꿔주는 게 더 한 잔을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, 약간의 디테일을 더 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 차이가 크거든요.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 레시피를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맛이 안 나는 이유가,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줄기거든요. 사실 물줄기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긴 한데, 물줄기를 한 번이라도 굵고 빠르게 붓는 구간을 만들어 본다가 핵심입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푸어에 쓰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. 처음부터 막 세게 붓는다거나 아니면 후반부에 막 세게 붓는 게 좀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는 양상이 좀 적어요. 아무래도 너무 추출 초반이거나 혹은 너무 추출 후반부에는 이렇게 막 커피 입자들을 자극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간혹 이제 커피를 알려주시는 분들 중에 후반부에 이렇게 막 굵고 빠르게 부으면 물이 빨리 빠져서 추출이 빨리 마무리된다,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. 근데 커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결국엔 추출 후반부에는 부정적인 맛들도 지금 잘 딸려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추출을 빨리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앞전에 잘 나올 성분들을 잘 끌어내는 걸 일목적으로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제 추천은 2차 푸어링 정도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굵은 물줄기로 좀 빠르게 돌려본다, 약간 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커피가 더 맛있게 잘 추출이 될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바로 이제 물 온도예요. 물 온도를 너무 낮게 가져가시면 진짜 신커피만 되거든요. 근데 제가 가이드 드리는 물 온도가 결코 낮은 온도는 아니에요. 뭐 95, 6도, 7도까지도 쓰게끔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데 한 94, 5도 요 정도 사이로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물 온도가 너무 낮아서 추출이 안 되는 경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건데, 여러분들이 추출에 조금 더 익숙해지셨다라고 하시면 92도, 95도 사이로 조금 더 낮춰가는 방향이 좀 더 섬세한 향을 살리기에는 조금 더 좋긴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우리는 커피를 좀 맛있게 녹여내서 일단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. 좀 쉬운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, 그러면 실패율을 줄이는 방법은 물 온도를 높게 사용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좀 커피를 맛있게 드시려면 물 온도도 좀 중요하다, 물 온도 뭐 차이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, 물 온도 꽤 차이가 있을 거예요. 분명히 물 온도도 한번 바꿔서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영상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가이드 레시피를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컨텐츠는 아마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내리실 때 여러분들이 가이드 레시피로 사용하실 만한 레시피 정리해서 영상으로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 보시고 커피 꼭 맛있게 한번 내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